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지금 마이크 녹음이 불가한 관계로 더빙으로 오늘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큰 폭으로 올라서 112.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르기 위해서 안감힘을 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대를 굳건히 지켜주며 223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러만 좀 떨어져 주면 주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이 나오는 주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영국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0.75% 금리 인상을 한 가운데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영국의 경기 침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보다는 양심적으로 경기 침체를 계속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준비라도 할 수 있겠지요. 미국 지도자들은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계속 구라를 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이 느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 조만간에 다시 한번 미국은 부채 한도에 다다르게 될 텐데 궁지 몰린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내년에는 미국이 자작극으로 미 은행들 사이버 어택을 꾸며 러시아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가 좋은 뒤 다음으로는 어제 금융업계에서의 큰 뉴스 양아치 JP모건이 폴리곤을 통해 딥하기 거래를 실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JP모건과 SBI 디지털에셋 홀딩스는 토큰화된 싱가포르 국채, 싱가포르 달러, 일본 국채, 일본 엔화로 구성된 유동성 풀에서 외환 및 국채 거래를 수행했다라고 하네요. 해당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틱이 어제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전기세 인상으로 전 세계 여러 채굴 업체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롱홀드 마이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주의 아이리스 에너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아르고 블록체인과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인데 비트 가격이 번쩍 올라서 채산성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채굴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으며 비트가 더 깊게 내려가서 바닥을 찍는 시나라오.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어서 크립토 꼰트의 주기영 대표는 재미난 트윗을 남겼는데 중국 공산당은 2019년대 사기 프로젝트였었던 플러스 토큰으로부터 압류한 19만 4천 개의 비트를 아직까지 들고 있다. 저는 전에 이 물량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들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라고 하네요. 비트를 금지시켰음에도 비트를 처분하지 않은 공산당. 그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어서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팀 드레이퍼가 이야기합니다. 여성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오늘날 여성은 리테일 소비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지갑 중 1/6만이 여성 소유 지갑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성들에게 달려있다. 소매업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소비하는 음식, 옷 등을 비트코인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 되면 비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팀 드레이퍼의 이러한 예측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전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 분석가인 샘 스모우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인 하이퍼 비트코인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화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걸릴 수 있지만 반면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 2030년쯤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되는 2030년 비트 좀 가져와. 이어서는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인 크립토 컴페어가 두 가지 상반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번 하락장은 과거 2013년에서 2014년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하락장과 비교해서 소규모 투자자와 대규모 투자자 모두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하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 비트 10,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숫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관 채택의 장가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며 기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봤을 때 10% 정도 비트 가격이 덜 떨어졌고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트의 마지막 약세장 단계가 남았으며 그 과정에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며 알트의 힘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분석이 맞다면 고래와 새우, 가재, 붕어들이 동시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하락장에 비해 하락폭이 적은 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비트 장투자는 늘고 반감기 후에 채굴량은 줄었으므로 하방 압력도 줄어든 것이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토마스 hen카는 이야기하기를 QL 멀티플을 봤더니 비트 반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몇 주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과거 하락장 때 해당 구간에서 반등하자마자부터 강력한 매수사가 나왔었다. 비트 가주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랄크 데이비스와 데이브 더 웨이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비트 월봉 맥디를 봤을 때 반등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맥디 타고 가주아. 요런 식으로 바닥 찍고 가주아. 그런가 하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달러가 또 다른 저항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좀 달러가 떨어져 줄까? 달러가 떨어져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증시와 함께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는 지금 증시에 비해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은 지난 6월 저점 아래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 비트는 2만 불대 위 비슷한 수준으로 비트가 떨어졌었다면 18,000달러대까지 흘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비트, 물론 지지 구간을 때릴 때마다 반등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오르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미국 중간선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는 포기했나요? 계속 증시가 흐르게 내버려 두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비트가 시큰둥한 로만 분석가입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비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상승형 쐐기가 밑으로 빠져나왔고 거래량을 봤을 때 이탈이 확실하다. 일봉 지지 구간인 19,100달러대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다. 18,400달러 아래로 가면 암호화폐들 항복선언 나오게 될 것. 무시하고 싶지만 그동안의 적중률을 보면 그래도 한 따까리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이니 이번에는 이 양반도 틀릴 수 있겠지요. 희망회로인가요? 다음으로는 앞에서 잠깐 봤었던 매트잇. 상승하는 매틱의 사토시 차트입니다. 강한 모습의 매틱.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며 칼리오 분석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는 어제 바이낸스의 짜오짱펑에 이어 에이다의 찰스도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한국은 자본 면에서도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투자자들을 진단하기를 루나가 무너지기 전 한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인이 만든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40조 원이 몰렸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루나가 무너졌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먹방 BJ에서 이제는 심리학자로 변신한 찰스. 에이다 한국 오나요? 한편 여전히 잡히지 않고 도주 중인 도관. 그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 몇 주 인생 통틀어 가장 창의적이었던 시기였다. 라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은데. 한편 한국 검찰이 권 대표가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지금 아마도 현재 유럽의 한 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독권 대표는 언제쯤 잡히게 될 것인가? 이어서는 최근 엄청난 난항을 맞이하고 있는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변명하기를 클레이튼 지원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데 책임을 통감한다. 며 대놓고 구라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하겠습니까? 정말로 신경 쓴다면 진즉 50억 클레이 소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플레이의 유틸리티를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감자나 먹어라. 뭐 그래도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가 화끈하게 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광조텟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광고 및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